가나온이 머리에 찬 물소원을 갈아붙이고 있다. 이마의 차가움이 시원하게 느껴진다. 흐릿하던 생각들이 제 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달의 모처럼 호비고 막다 들어온다. 그러나 눈꺼풀은 아직도 무거워서 팽팽하게 떠지지 않는다. 쓰리코터 속에 실려서 사형집행장으로 가는 다른 4명의 사수들은 어저께 공일날 외출했던 이야기에 흥을 돋우고 있다. 그 중에 하나는 전라도에서 새로 왔다는 17살 난 풋내기에 육체미에 녹아떨어진 이야기를 손짓을 섞어 침을 입술에 튀겨가며 자랑하고 있다.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신통한 반응을 주지 않는다. 지금 내 머릿속은 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. 만약 경의 행방을 모르는데도 비와 다시 만났던들 그렇게 내 머릿속이 뒤엉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. 내가 새로 전속되어던 날 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나오던 길에 복도에서 비를 만났다. 서로 생사를 모르다가 기적같이 처음 맞닿은 이 순간 나는 함성을 울리며 비의 손을 덥석 잡았다. 그러나 비의 표정 속에는 사선을 넘어온 인간의 단박한 반가움보다는 멋쩍고 어쩔 줄 모르는 머뭇거림이 나에게 열적게 감독되었다. 실로 몇 해 만인가 허탈한 간격밖에 없을 이 순간에 비는 무엇인가 복잡한 생각에 휩싸이는 눈초리를 감추려는 당황함이 엿보이게 하고 있다. 나와 경혜는 형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혼한 바나 다름이 없었고 주위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보았던 것이다. 그 중에서도 비는 그러한 나와 경희와의 관계를 억지로 부인하려는 자세였지만 객관적인 조건은 그렇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. 말하자면 나와 경희와의 사이를 가장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 비의 위치였던 것이다. 사변 전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사에 관한 안부가 자연히 나와 비와의 대화의 중요한 말거리였고 내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경희의 이야기도 따라 나오게 되었다. 그러나 비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 어감 속에는 그의 표정까지를 보지 않아도 꺼림직하고 불투명한 구석이 적지 않게 섞여 있음이 느껴져 왔다. 비를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이상한 육감은 표정이 더 굳어져가는 어떤 방향의 시사를 받는 것이 분명하다. 그도 바쁜 시간이어서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다. 그러나 더 결정적인 사태가 정작 내 앞에 벌어지게 되었다. 그것은 내가 휴가 중에 외출해서 돌아올 때 공교롭게도 비의 가족과 동반의 기회를 마주친 일이다. 여기에서 오래도록 감추어졌던 모든 자물쇠는 열렸다. 비의 옆에는 벌써 어머니가 된 경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. 경희는 충격적인 고함 소리 한마디를 치고는 이상하게도 기계라도 정지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지는 것이었다. 아마도 비에게서 나의 생존을 알고 이미 결정지어진 과거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마음을 다져먹었지만 이 불의의 경우에 나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보니 격동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. 물론 이것은 과거의 경위를 잘 아는 나 혼자만의 추측에 불과하다. 그리고 그 이상으로 경희의 심정을 내 쪽으로 접근시켜 더욱 높게 추리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또한 경희를 배신적인 것으로 험하여 탓할 수도 없는 말하자면 전란이란 환경이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경우로 극히 평범하고도 관대한 단정을 나는 나 자신에게 내리는 것이다. 그만큼 이 짧은 시간의 찹찹한 표정 속의 침묵은 나에게 비길 수 없는 중압감을 덮어씌웠던 것이다.
또한 그것은 침묵 뒤의 경의 표정이 비와 나를 번갈아 겹는지라는 속에서도 나의 단정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다. 그러나 그 다음 경희의 입으로 터져 나오는 말이 나를 더 놀라게 하였다. 너더러 얘기가 몇이냐는 것이다. 결혼은 했느냐는 여부도 없이 손자리에서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다. 비범하게 좋았던 경희의 두뇌에서 튀어나올 법한 기짐에 틀림이 없다. 그것도 이 무거운 질식 상태의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여자의 얇은 재치인지도 몰랐다.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모두 나에 대한 절실했던 애정이나 회상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자기 남편인 비에 대한 아내로서의 내조적인 협조다.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이 그렇게도 못 잊어 했던 나에 대한 흘러간 추억 속의 동정 같은 값싼 것으로만 나는 여겨지는 것이다. 나는 어느 말부터 끄집어내야 할지 이야기의 실마리를 잃고 맹추같이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. 둘이서 얼싸안고 실컷 울어도 시원찮을 이 자리에서 이 얼마를 두고 머릿속에 감아붙던 비에 대한 저기가 차츰 경희에게로 옮겨져 가는 것 같은 미묘한 감정을 의식했다. 그러면서도 경희에 대한 미련 같은 아쉬움은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다. 그것이 다시 비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동되었다가 또다시 경희에게로 옮겨졌다가 하는 유동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. 그러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박탈되어 간 것 같이 경희에게 변호가 가게 되고 나중에는 비에 대한 배신감만이 완전히 고정적인 자리를 차지해 가게 되어버렸다. 흐려가던 머리가 또렷해진다. 그러나 그것이 끝끝내 지속되지는 않는다. 반딧불 마냥 깜빡거린다. 단속적으로 나타나는 장면만은 선명하다. 흰 눈이 하얀 살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. 그것은 바로 사형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없다.